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두뇌 활용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 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때 아닌 이 봄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아유, 네, 놀라운 건요. 네. 이 감기 걸렸을 때 매운 음식을 먹으니까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약 안 먹고요. 네, 매운 네. 음식과 뭐 감기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이 매운 걸 먹으면은요, 이 고추 속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아주 활력이 도는 노르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되고, 또 그걸 먹으면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매운 걸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네네. 그때 잠시 아프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기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또 심지어 뭐 항균력, 항암력까지도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매운 음식은 뭐 그것만이 아니죠. 또 뭐가 들어가나요? 마늘, 생강 이런 것들도 다 이 체온을 올려주는, 그래서 한방에서 그런 약을 많이 씁니다. 체온을 올려주는 거니까 감기에는 무척 좋죠. 그렇게 체온을 올려주면은 면역력이 1도를 올리면은 30%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한 감기 치료제가 됐으니까 치료라도 잘 하신 겁니다. 아, 이 매운 음식이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서 그렇습니다.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매운 음식이 좋아서 먹은 건데 어쩐지 역시 제가 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뇌에 필요한 것들을 먹는 것 같은데요.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부터요, 좋은 정보 하나 얻고 돌아갑니다. 자, 박사님,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가 계속되면 뇌는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또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정상적인 음주를 벗어났고 질병적 음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아주 심각하고 말기 상태로 되면은 뇌가 일종의 퇴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까지 부르는 술. 알코올 의존증의 유전적 원인부터 알코올 의존증의 예방과 치료법까지. 남편의 음주 문제, 시댁과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치료 과정입니다. 알코올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술의 함정에 빠진 뇌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술에 지배당한 뇌,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박사님, 오늘 어떤 전문가가 나오시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알코올 전문의 이무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원장님. 지난주에 혹시 술 좀 드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 주 동안 한 2번 정도 술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마시진 않고요. 맥주 2잔 하고요. 와인 1잔 정도로 술자리를 마감했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술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두 분 전문가들께서는 전혀 알코올 의존증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오늘 알코올 의존증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증세가 뭔가요, 원장님? 예,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 의존증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마시고 매일 마시는 것을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냐, 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떤 주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실제 의학적으로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은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가진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뇌과학 쪽에서 바라보는 알코올 의존증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술을 마시면은 뇌가 옳게 기능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조절력이 상실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알코올한테.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여러 측면에서 정말 지장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알코올 중독 의존증입니다. 예, 우리가 알코올 사용장에 있어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올바른 표현이 알코올 의존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알코올 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술과 관련된 부작용, 또 생활의 어려움, 건강에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을 의심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코올 의존증, 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술을 먹었을 때랑 술을 먹지 않았을 때 뇌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물론 좀 낫죠. 그러나 이제 의존증이라고 진단을 붙을 정도면은 술을 안 먹었을 때도 뇌의 기능이 옳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술을 한 잔 딱 걸치면은 오히려 뇌 기능이 잘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술을 더 찾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의존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이렇게 이제 되죠. 그게 정말 우리 원장님은 경험 많이 하셨죠. 그 술이 정말 의존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한번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술 마시지 않는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모든 뇌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이 발생하게 되면 술을 마신 상태를 뇌가 정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지속적으로 마시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처럼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 자체는 술 한 잔에 의해서 뇌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넘어가는 이 현상이 나오는 상태를 우리가 알코올 의존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실태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용과 의존을 포함해서 한 10% 정도가 사용장에 있을 것이고요. 좀 더 확대되면 이 질병과 상관없이 과음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병은 아니지만 실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문제 음주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까지 합치면 상당히 2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음주 실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상당히 한쪽 부분을 보면 질병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